2번의 얘기는 없고요. 근데 2번이 만약에 4번 차고 물어봤다면 전개가 아니라 연조립제로 풀어야 되는 거 알죠? 알고 계시죠? 연조립제. A, x-1의 3승, B, x-1의 제곱, C, x-1 플러스 2. 그때 A, B, C, D 찾는 게 연속해서 1로 조립제법 3번 해서 위에 C, B, A 찾아가는 거 기억나요? 네, 그 녀석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비슷한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 A, B, C, D의 지금처럼 곱이나 뭐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 C 뭐 이런 식으로 A, B, C를 각각 구하라는 거랑 다른 문제인 거 알죠? A, B, C, D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는 지금 문제를 치면 X에 2 넣으면 끝납니다. 맞죠? 하지만 지금은 A, B를 각각 찾아야 되는 곱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전개형으로 풀던가 연조립제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여기까지 내가 무슨 말 한 건지 알겠어? 기출문제 풀다 보면 계속 나올 건데 그때마다 좀 제대로 풀어줬으면 하고요. 4번은 풀이가 필요할 건데 혹시 1, 2, 3, 4, 5, 6번에서 또 딴 거 질문? 6번. 오케이. 자, 4번, 6번 두 개 가봅시다. 4번은요. 아까 내가 그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걸 왜 쓰냐? 다른 대부분의 학교들은 보통 킬러 문제를 객관식의 마지막, 주관식의 마지막에다 넣어둡니다. 근데 이 학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단원 순서대로 그냥 문제를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킬러 문제까지는 아닌데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였어요. 4번이. 가장 어렵다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자, 어쨌든 4번 문제를 풀 때 내가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 우리 이번 시험 범위 한번 생각해봐. 다뤄요, 안 다뤄요? 안 다루죠. 분수 상태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분수 상태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우변을 통분을 해서 좌변과 분모가 똑같아지고 나면 분자끼리 비교하는 거로 넘어가면 돼. 맞죠? 또는 분수식 자체를 안 만들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일단 첫 출발은 여기서부터 가주셔야 됩니다. 자, 우변 볼게요. 하나, 둘, 점점점 x 플러스 10까지 9개가 곱해져 있고요. A2에 곱해지는 건 뭐예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4부터 해서 하나 또 빠짐없이 싹 다 x 플러스 10까지 9개가 역시 곱해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점점점 해서 A10까지 갔다고 치자. 그때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x의 특정 값을 넣어서 모든 개수를 똑같이 만드는 방법은 없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의 특정한 값을 넣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A1부터 A2 플러스 점점점 해서 A10까지의 합이 우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봐야지. 다른 개수에서도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다 틀렸고 오직 최고차, 정확하게는 x 9승. 9승의 개수만 생각을 해보면은 A1, A2, A3, A10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처음에 내가 만든 이 식 자체가 이제 다항식이랬지. 이 다항식 자체가 뭐래? 분모가 0 되지 않는 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즉 항등식 문제 중에서 9차항의 개수를 찾으세요라는 개수비교법 문제입니다. 뭔지 알겠어? 근데 좌변에 9차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상수항밖에 없잖아. 답은 0이에요. 하고 끝이야. 이해됐음? 우변을 정리했다고 생각해봐. x, x, x 다 선택하면 x 9승이지. 앞에 a1. 여기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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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곱해봐. x 9승이지. a2. 즉 x 9승의 개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 a10까지가 나올 거예요. 아, 9까지. 땡큐. 9까지요.
됐지요? 오케이. 성훈이 알겠어? 어디를 잘 모르겠어? 어떤 건 잘 모르겠어? 구차항의 개수가 왜 적은지 모르겠어? 이거 뭐지? 잘 모르겠어? 어디를 잘 모르겠어? 너 알겠어? 아, 그지? 가로 적었지? 어디서부터? 노란색은 됐지? 노란색씩 만드는 거네. 양변의, 좌변의 분모를 곱한 거거든. 그리고 우변을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얘를. 첫 번째 식에서도 A1 곱하기 X의 9승 플러스 몇 곱하기 X의 8승 플러스 점점점 나올 거고, 요 녀석. 두 번째도 A2의 X의 9승 플러스 점 뭐뭐뭐의 X의 8승 더하기 점점점점 나올 거고. 마지막 녀석도 A10의 X의 9승의 플러스 점점점점 나오지 않겠니? 그걸 다 더해서 만든 게 우변이잖아. 우변의 X 9승의 개수가 A1, A2, A10까지의 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찾으러 갈 거야, 이 얘기야. 근데 좌변에 뭐밖에 없어? 1밖에 없다는 말은 X 9승의 개수도 0이었고 X 8승의 개수도 0이었고 싹 다 개수가 0이란 얘기니까 개수비교법으로 답을 내면 된다. 왜? 이겼어. 항등식이니까. 문제에 뭐라 남아있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항등식 문제입니다. 이해됐음? 어디를 또 놓쳤어? 우변 전개하면 이해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이라니까 이 사람아. 개수비교법은 9차항의 개수끼리 같다. 8차항의 개수끼리 같다. 7차항 개수끼리 같다. 6차항 같다. 1차항 같다. 상수항 같다잖아. 그때 얘가 내가 궁금한 거잖아. A1부터 A10까지. 근데 좌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개수가 0이니까 둘이 같아요. 그래서 A1부터 A10까지 합은 0이에요. 하고 끝이라니까. 어? 1은 뭐? 요 1? 이 상수일은 여기서도 상수항이랑 비교하겠지. 어떤 거? 1 아니지. A1 곱하기 A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해서 A10까지. 두 번째 항에서도 A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해서 10까지. 이것도 10까지. 또 A3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점점점 해서 10까지. 얘네들 몽땅 다 더한 게 1이겠지.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과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A1부터 A10까지 합은 오직 9차항의 개수에만 있는 거죠. 다른 항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항등식 문제 중 9차항의 개수가 똑같다 이겁니다. 알았죠? 잘 생각해봐. 6번 갑시다. 6번도 우리가 수업 중에 자주 다루는 문제 중 하나예요. 일단 나눗셈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도 모르고 나머지도 모르고 차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관계식을 쓰고 출발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때는 두 번째 문제는 얘가 좀 복잡하긴 할 텐데 어쨌든 나누어지는 px가 바뀌지 않아서 처음에 주어진 것도 px를 어쩌고 저쩌고 나눈다. 구하고자 하는 것도 px를 뭐뭐뭐뭐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즉 나누어지는 식이 바뀌지 않는 문제가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마지막에 뭐라 물어봐? x, px를 이라고 하잖아. 그럼 나누는 식 자체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는 양변에 똑같이 x배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우변에 뭐가 됐어 일단? 우변에 뭐가 됐어요? 여기도 x가 곱해집니다. 여기도 x가 곱해집니다. 나누는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변에 x배를 했어. 근데 이 녀석을 바라보기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바라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1차만 나눴는데 몫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가 1차면 안 되지. 그럼 나머지가 차수가 높아. 그러면 뭐 해주세요? 나머지만 한 번 더
얘네들은 그대로 순서만 바꾸면 되고 나머지만 그대로 한 번 더 x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의 몫은 최고 차이의 계수 맞추기 위해서 r 빼. 그럼 없던 플러스 r이 생겼으니까 다시 r 빼.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x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속에 들어가는 게 xqx 플러스 r. 그럼 마지막 빼기 r. 얘가 몫인 거고 얘가 나머진 거예요. 즉 나눗셈의 관계식에 대한 식변형 문제죠. 답은 몇 번? 5번. 선생님 알겠소? 예. 보자. 그 다음에 7, 8, 9번부터 13번까지 해서 일단 질문 있는 거 다 얘기해봐봐. 10번 질문인가요? 10번? 12번 할 거고. 10번이요. 10번, 12번 또. 말고는 괜찮아?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다, 그죠? 자, 10번을 틀린 이유는 답이 4번이지, 이거. 그지? 근데 보통 2번이 나왔을 거예요. 맞나 모르겠다. 답 뭐야? 4번 맞아? 그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야. 이 차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차만 생각한 거. 즉 판별식으로 풀어버린 거. 오케이?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1차인 것도 하나 더 있죠. 물론 1차식이 되도록 하는, 즉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도록 하는 K는 무조건 답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K에 만약에 뭐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0차래. 2차항의 개수는 0이 됐어. 근데 1차항의 개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잖아. 만약에 이 문제가 상근을 가지려고 했는데 1차항의 개수도 따라서 덩달아서 0이 됐다면 그때는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해가 하나만 존재하진 않을 거야. 근데 지금은 1차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한 개죠. 그래서 이것도 포함됩니다. 2도. 이게 심석고가 약간 이런 문제를 좋아하고 나도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이번 너희들 시험 범위로 생각하면 2차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어디서도 나올 수 있겠다. 5차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2차 부등식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이번 중간과 이번 기말 때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3차 방정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잘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냥 방정식 부등식인지. 알았죠? 최고차의 계수 미주수일 때 조심하라고 수업 중에 많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가면은 자, 답 1번으로 해서 틀린 사람 손 들어봐봐.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걸 또 해버렸어요. 맞죠?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허근 등장하면 혈렉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 그거 안 했어? 계산 실수니? 뭐 일단 보자. 그래서 이거 무조건 틀리는 풀이. 틀린 풀이 뭔지 알겠지? fx는 2차식이었어요. 과의 조건은 아직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pq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하나가 주어지네. 그러면 또 다른 관계식은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걸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pq를 찾으면 될 거고. 나에서 너네가 fx는 0은 방정식인데 방정식에 뭐다? 한 근이 무슨 근? 허근. 그래서 아싸 다른 건 3만 사인 해서 답을 마이너스 1분의 3, 즉 1번으로 나오면 땡 틀려버리는 거죠. 맞죠? 허근이 등장하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개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fx는 0, 여기다 는 0이 붙었다 치면 개수가 1pq인데 pq가 실수란 얘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허근이 등장했지만 개수가 실수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로 들어가야 돼?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대입하라 그랬죠. 대입형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말 그대로 3 플러스 i의 제곱에 p의 3 플러스 i의 플러스 q는 0 나와요. 0 맞나? 0. 이게 성립합니다.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 써주거나 하면은 p와 q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또는 두 개. 그거랑 연립하면 되지.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PQ를 찾아서 AB를 찾으러 가는. 가볼까? 뭐 나와? 표정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서. 야, 근데 이거는 PQ가 실수란 얘기가 없기 때문에 개수 비교 쓰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1번 솔루션 1. 무슨 문제? 대입형 문제. 풀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일단 이 풀이는 더 진행 안 할게. 나는 참고로 요거 말고 다른 거 썼거든. 솔루션 2로 더 가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풀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P를 A 플러스 AB 있나? AB 있지. P를 뭐 할까? 미지수 뭐 Q? 아닌데? 뭐 알파 플러스 베타 I Q를 감마 플러스 델타 I 뭐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일단 그 풀이가 하나 보이기는 해요. 이제 표정이 이상한 것 같은데. 됐지요? 어쨌든 PQ에 대한 식 둘이 연립하라고.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그냥 이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자체가 PQ가 아니잖아. 근데 왜 PQ를 구하러 가니? 그지?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A 플러스 B야. AB야, AB. 또 다른 근. 그래서 한 근이 3 플러스 I로 주어졌어. 다른 근은 3 마이너스 I가 아니라 A 플러스 BI로 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뭔데? 3A 플러스 B 플러스 1의 I입니다. 맞죠? 플러스 있다. 일부러 안 쓴 거야, 잠깐. 맞죠? 그러면 뭐 해줘? 거기다 부호를 반대로 해줘. 반대로 해주면 그게 뭔데? 두 근의 합?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부호 반대 했으니까 P가 되겠죠. 됐어요? 근각계수관계 쓰고 있는 겁니다. 두 근을 아니까. 그리고 두 근의 곱도 갑니다. 뭐예요? 3A 마이너스 B. 근데 이거 3A가 아니라 3 플러스 A다. 그지? 더했으니까. 표정이 이상한 이유였겠지? 어쨌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3A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3BI. 그게 뭐예요? Q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해서 풀면 AB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AB를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더 쉬운 풀이일 거야. 알았음? 알았음? 네. 다음. 얼른 정리해봐요. 14번부터 19번까지 해서 19번 말고 질문. 18번, 15번. 또 없죠? 자, 15번은요. 닮음 썼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수면 되냐 안 되냐? 야, 이거 인수면 돼야 안 돼? 15번. 처음에 있는 방정식. 나 누구랑 얘기하니? 인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인수면 안 된다고 했죠. 믿을게요. 그 알파 베타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둘레와 삼각형 ABC의 둘레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완성해주세요 라는 문제다. 맞죠? 그럼 결국 사각형의 둘레랑 정사각형의 둘레랑 저 직각삼각형의 둘레를 찾아주세요가 아닐까? 맞지? 그럼 그 두 개를 근으로 하는 이라고 하면은 그 두 개의 합과 그 두 개의 곱을 가지고 방정식을 완성하면 될 겁니다. 자, 갑시다. 이 얼마예요?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피타고라 정리 써봤어. 여기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 뭐예요? 2분의 15. 15 누구예요? 방금. 그럼 이거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 그죠? 얼마야? 믿을 수 없어. 자, 가자. 64에서 얘의 2배를 빼니까 15.
얼마 나와? 루트 49. 루트 안 씌웠네. 7 맞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 삼각형 ABC 둘레가 몇이에요? 15. 맞니? 그럼 이제 우리는 정사각형만 찾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때 어떻게 잡아줘? K알파, K베타. 알파 대 베타겠지. 닮음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뭐야? 알파 마이너스 K알파. 근데 그게 뭐랑 같아야 돼? K베타? 직각, 아니 뭐래? 정사각형. 그럼 K가 나오지 않을까? K 뭐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되었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사각형의 둘레 찾았죠? 뭐야? 뭐 나와? K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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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베타. 4K베타. K가 뭔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답 나오죠? 시끄러. 분모는 8. 약분 2. 알파 곱하기 베타. 2분의 15. 4분의 15. 그럼 두 개를 가지고 합과 곱을 이용해서 4차 방정식, 아니 뭐래. 2차 방정식 만들면 됩니다. 됐나요? 예. 성이 됐어요? 이 질문 누구였어? 누구야? 15번. 둘이 성은이 알겠어? 선영이도 알겠어? 아, 둘이 부르는 이름이 비슷하네. 선영이도 알겠어? 성은이도 알겠어? 다음. 아까 몇 번? 18번, 19번? K에 대한 식? 이거? 둘이 같다잖아. 이항을 시켜주면 K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걸 양변을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와. 암산이었어요. 암산하지 말까요? 친절하니까. 자, 가보자. 뭐야? 알파는 K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항시켜준 거야. 그래서 K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나요? 예. 18번 가보자. 이 지워도 돼? 18. 에이, 이건 틀리면 안 되는데. 자, ax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에 플러스 c는, 아니,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방정식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걸까?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겠지. 그러니까 함수와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고 싶은 녀석이었겠지. 뭐뭐 나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겠네. 플러스 9. 끝났죠? 그럼 둘을 가지고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 만들면 끝.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더한 거 7. 답이 아니야? 문제를 다시 읽어보자. 문제를 잘 읽어야지, 이 사람들아. 이 녀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두 근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합이 뭐야? 7. 곱이 뭐야? 마이너스 18.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다시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니까 다시 한번 합과 곱을 가지고 방정식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꼬여있죠? 그래서 1차의 개수 11, 상수항이 마이너스 126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정말 쉽죠? 낚이면 안 돼요. 19번. 그러면 답을 1번으로 했겠네? 어때? 시험 문제 푸니까 좀 재밌냐? 갑자기 막 화나니? 화가 난다고? 19번은 객관식이잖아, 그지? 조금 빠르게 풀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서술형이라면 좀 자세하게 써야겠지만. 자, 일단 가부터 볼까?
y는 2ax 마이너스 8과 y는 fx의 만남 두 점이니까 뭐야? 교점이라고 부를게 그냥. 교점의 x좌표가 뭐뭐 나왔어? 2와 4가 나왔습니다.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둘이 뭐 했겠네? 연립했겠네. 같다라고 둔 다음에 이항시키면 되겠지. A가 왜 나와? 그래서 fx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8는 0의 방정식의 근이 2와 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걸 가지고 근각계세관계 살려도 좋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면 축은 뭐란 얘기야? x는 3이란 얘기라고 바로 들어가서, 그래서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 a라고 되어 있으니까 1차항이 요걸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6ax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fx는 누구를 가지고 온다? 마이너스 4ax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제일 땡큐. 그걸 바로 갈 수 있다면 땡큐. 이건 객관식이니까. 서술형이라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fx를 제일 만들어 가면 되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준다? 최고차이 계수 a. x가 만난다? 즉 0이 되도록 하는 게 2와 4다. 이렇게 가도 좋아. 알았으면 다시 이걸 쓴 거지. 최고차이 계수는 누구 것 따라서 f 것 따라왔고, 나머지 식들은 x가 만난다. 즉 는영이 성립하도록 하는 x 근이니까 이렇게 바로 넘어왔고, 맞죠? 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전개형으로 하면서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6x, 곱이 8이니까 플러스 8 해도 좋아요. 근데 나는 좀 더 베스트라는 거는 이 녀석을 가지고 축이 x는 3이라는 걸 찾아서 바로 보자마자 fx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최고 차이의 수 몰라. fx에서 이 마이너스 2ax를 더했을 때 또는 2ax를 뺐을 때 1창이 마이너스 6ax가 나와야 축이 3이니까 얘는 4ax를 빼자. 아파.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상수항 몰라. 플러스 b.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서 2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해서 b 찾으면 되고, 요 과정은 생략할게. 저걸로 가자 일단. 알았죠? 그러면 이제 fx는 뭐예요? ax제곱에 마이너스 4x 아까 말한 거 나오죠? 플러스 8a 마이너스 8 나오는 거야. 되었음?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 보는 거? 나 보는 거지. 나 뭐야? 나 3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은 까먹었다.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 파란 건 지운다. 그럼 그 다음 과정 누구를 봅시다? 나를 봅시다.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fx 보자. 최고차이 계수 a 음수라고 했죠. 축은 어디에 염? 2에 염.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3부터 5까지니까 최대값은 3에서 나온 걸 보고 있거든. 최대값 구하자. f3예요. 그래서 슉슉슉 집어넣어주면 7에? 아닌데? 내가 지금 뭐 넣는데? 3 17 마이너스 15 5 5a 마이너스 8 그게 마이너스 28 5a는 마이너스 20 그래서 답은 20a니까 마이너스 80 되었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일단 마지막 페이지 2개 남았어요. 솔직한 말로 20번과 21번은 풀이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자, 참고로 20번 만약에 답을 이렇게 쓴 사람들 있냐? 이거 뭐야? 플러스인가? 뭐 어쨌든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쓴 사람. 이거 틀립니다. 1점 감점이에요. 왜?
인수분해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범위? 정수범위로 가야 됩니다. 알았죠?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서 마이너스는 뽑아내든 안 뽑아내든 상관이 없는데 얘는 2를 뽑아냄으로써 분수가 나오는 이건 인수분해라고 안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개수들이 다 정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틀려요. 답 쓰면 1점 감점입니다. 풀이과정 다 맞아도. 앞반에서 이렇게 푼 애가 한 2명인가 3명인가 있었거든. 이 쓸데없이 뽑아내지 마세요. 뽑아내서 간단한 정수라면 뽑아내든 안 빼든 똑같아. 예를 들어서 얘가 2x 플러스 4다. 그럼 오히려 2를 뽑아내는 걸 맞다고 하겠죠. 안 뽑아내면 감점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면 지금은 뽑아내서 분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뽑아내는 순간 감점입니다. 무조건 100%요. 알았죠? 정수범위 까먹지 마시고 우리는 유리수의 범위에서나 무리수의 범위에서 그거 안 하잖아. 인수분해 안 하잖아. 그지? 우리는 항상 정수범위에서 했거든. 특별하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면? 이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어쨌든 됐죠? 질문! 없어요? 둘 다 안 해도 되겠어요, 여기는? 오케이. 자, 21번. 답을 손 드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것도 제일 많이 틀리는 풀이 중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서술형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답 쓸 때 너희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자. 실제로 애들이 실수해서 틀린 풀이 중 하나예요. 문제에서는 적의 좌표를 구하면 인데 이게 y좌표가 0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3,1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애들이 잘 맞춰. 근데 꼭 x축과의 고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답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로 치면 2,0과 4,0인데 이거 맞지 답? 제일 많이 써오는 오답이 바로 x는 2, 4 이거 하지 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x좌표를 구한 거잖아. 좌표를 구한 게 아니잖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풀이. 이거는 공감할 거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1대 a 플러스 b를 구하면인데 a, b 따로 쓰는 사람들. 또 있어요. a와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상하게도 a, b의 합을 답으로 쓰는 사람들. 밑에 게 더 많아요. 희한하게도. 참 심각해요. 곱을 구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합을 구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합을 구해놔. 꼭 곱으로 오답 쓰는 애들 없다. 합으로 답을 잘못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 치고 세 번째 건 진짜 많이들 하는 실수. 인. 오늘도 그런 문제 두 개인가 있었어. 객관식에 있어서 그렇지. 그늘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면 이라고 했어. 그래서 실제로 답은 예를 들어서야 그냥 막 만드는 거야. x제곱에 플러스 2x 뭐 플러스 3은 0이다. 이건데 제일 많이 쓰는 오답 뭐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뭔지 알겠지? 는영 안 쓰는 거 이거 진짜 많이들 하더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죠? 희한하게도 부등식에서는 안 해. 이게 부등호 방향 때문이겠지. 근데 방정식에서 유독 많이 실수합니다. 요건 진짜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 중에 뭐 있어? 최고 차이 계수가 미지수 k가 들어가 있는데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용 답 너희들 답 쓴 거 한번 보자. 풀이 과정. 줘봐. 일단 줘봐. 20번. 이 정도면은 조립제법까지는 맞잖아. 그 다음 줄이 틀린 거지. 그럼 한 2점 정도 아마 감점 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더 이상 살 안 붙여도 돼요. 풀이 과정 잘 썼고. 여보세요?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예요, 플러스. 여기 딱 봐. 플러스야? 플러스야.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 같은 실수니까
플러스로 안 쓴 것도 잘못됐지만 2 뽑아내면 안 되는 거 아까 그거. 오케이? 그 다음에 21번은 이 정도만 쓰면은 맞다고 할 거예요. 만점 답으로 써줄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았죠? 그 다음에 자네도 풀이 과정만 보면은 이거 뭐 바꿨네. 아까 틀렸던데. 오케이, 잘했어요. 만점 답이고. 그 다음에 잘했고. 그 다음에 21번 쓰다 보면 그거 나오지. 아니야?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말자. 괜히 이상하게 따라올라 또. 내가 오답이라고 한 거. 어쨌든 지금 서술형 답 잘 썼습니다. 괜히 막 한글로 살을 붙이면 안 되는 거는 없어. 붙여도 돼. 중학교 때처럼 막 하나하나 말 그대로 한글로 서술 많이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맞다고 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객관식처럼 풀이를 쓰잖아. 근데 거기는 좀 요약식으로 많이 쓴 다음에 여기는 요약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21번에 방금 할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이거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아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 치자 값은 틀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사실 신경 잘 안 쓰지. 보통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요런 것들만 좀 좌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쓴 게 뭔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인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인지, fx는인지, 뭐 fx 빼기 gx는인지 이거 좌변만 좀 잘 써주세요. 평소에 객관식 풀이 하는 것보다. 그거 말고는 그냥 쭉 너희들의 풀이 과정만 잘 써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근과 계수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뭐 잘하네. 우리 화요일날 시험지 하나 더 풀어볼 거고 화요일날까지 내신 대비 교재 다들 잘 좀 풀어봐 주세요. 난이도는 마플 시너지로 치면 베이직도 있고 노말도 있고 터프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터프도 있기는 한데 베이직의 양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있기는 할 거야. 내가 덜 뺀 것도 있으니까. 대부분인 노말과 터프 정도인데 터프라고 해서 마플 시너지처럼 연산이 복잡한 문제들은 많이 없을 거야. 물론 있기는 해요. 많이는 없을 거야. 아예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좀 응용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 리모컨.